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지금 인천교통공사 자소서 항목을 지금 마무리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하루가 남았는데 이미 경험, 경력, 기술서 두 가지 항목은 어떻게 작성을 하라고 제가 이미 촬영을 해서 접수 첫날에 제가 올려드렸죠. 이 부분 못 보신 분들 있으면 꼭 한번 보세요. 경력, 경험, 기술서.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자세히 표현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시면 지금부터 쌓아가시면 돼요. 근데 최대한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다 일단 적으세요. 저는 가능하면은 인교공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유사한 경험들 다 적으시고 그리고 자소서 항목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필기시험까지 보실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 중에 조직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올해 1월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직도가 나뉘어 있다. 그리고 사업소에서도 이렇게 또 나뉘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근무를 각각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그럼 어느 곳에 가셔서 근무를 하고 싶고, 그 왜 그 또 부서에 선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관심이 있어야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면접 때 가셨을 때 우리 기업에 이만큼 관심이 많이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충분히 나중 길게 근무를 하실 수가 있는 분이고 충분히 성장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에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교공 자소서 중에서 변별력이 있는 세 가지 항목이라고 제가 이거부터 반드시 먼저 작성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있어서 왜 당신의 전공이랑 경력이 적합한지, 그리고 인천교통공사가 고객의 절대 안전 확립 부분에 있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자기 지원 동기와 같이 연동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그리고 앞으로의 입사 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인천교통공사를 향한 나의 직장관, 비전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일치하게 잘 전달을 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정도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천교통공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 부분에 있어서 인천교통공사가 너무 잘한다. 안전면에 있어서 제로화를 달성하고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뭐 이런 등등등 칭찬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여 안 좋은 점을 알고 있는데도 혹시나 내가 밉보일까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음,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인천교통공사는 정말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일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그런 부분, 뭐 물론 아닌 사건들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진들은 그러고자 하는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예전에 안 좋았던 그런 사건, 사고 이런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아시고 좀 아쉬웠던 부분을 내가 어떻게 입사 후에 기여를 해서 안전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니까 그동안에 특히 제일 많이 발생했었던 2호선 라인 있죠. 이 부분에 사고 블로그에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세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경쟁력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역량으로 표기를 해주시고 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쌓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일치되게 1번과 2번과 6번 이 부분을 먼저 자소서에 잘 담아주세요. 오늘은 나머지예요. 3번과 4번과 5번인데 이 세 가지 항목에서 묻는 것들은 협업할 때 갈등 해결한 경험 그리고 자원 관리 좀 부족한 상황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달성해 본 경험 위기 상황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극복했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소통할 때 힘든 상황에서 말이 안 통한 사람과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을 설득을 했다든지 이런 소통에 대한 나만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적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3번은 갈등 상황인데요. 누군가 갈등 상황을 겪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랑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 같이 일을 할 때 갈등 상황이라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각각 서로가 존중한다는 부분을 표현해 준다고 하면 갈등 요소는 확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로 상호 존중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은 원칙이에요.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열정과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열정이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명확하게 열심히 하라는 건 아는데 뭐 데드라인이나 이런 거 없이 무작정 그냥 열심히 하기만 하고 뭔가 소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모임이나 구성원이 갖춰야 될 만한 그런 약속, 서로 간의 약속 이런 게 원칙이거든요. 그 원칙을 정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협업을 하게 되면 돼요. 근데 규칙이나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보면 통제가 사실 안 되거든요. 다 같이 열심히 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열심히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열심히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요. 서로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다르거든요. 명확하게 예스냐, 노냐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면 모두 다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대방을 존중하려고 하면 내가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 모든 팀원들이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를 정리를 할 수 있는 규율, 절차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 준수랑 비밀 엄수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신뢰도에 있어서 영향을 끼친다 이런 거로 설명을 많이 하실 텐데 이 부분을 잡아서 갈등에 대한 원인을 규칙이나 절차에 대한 부재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갈등의 원인이 그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새로운 규칙을 찾아서 서로 협의하에 명확한 규칙을 세워서 더 이상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끔 방지를 했다. 이 해결 방향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거 말고 다른 거랑 쓰셔도 돼요.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한번 보면 갈등이 생긴 상황이에요. 모두가 지켜야 될 그런 규칙을 정하지가 않아서 서로 팀원 간에 불만이 발생을 했고 어떤 불만인지 설명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중도에 협의를 해서 규칙을 새로 만들어서 중간에 힘든 점도 있었지만 이 부분을 잘 극복을 해서 원래 우리가 세웠던 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 스토리가 있으면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초반에 어떤 목표를 지닌 팀원끼리 모여서 열심히 협업을 했는데 불협화음이 발생을 한 거죠. 열정만 가지고 무조건 해야 된다. 몇 시간을 하루에 이렇게 투자를 하자. 이런 규칙 부분을 범위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해서 서로 협의하에 결정된 부분을 잘 지켜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규칙을 딱 정해놔서 서로 간의 결과로 이뤄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모두가 지켜야 되는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수치나 이런 걸로 객관화시키는 것을 나는 제시를 했고 이게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그 얘기로 데드라인을 정해서 그 안에 해야 될 상황 그리고 모두가 지켜야 되는 팀 회의, 시간 여러 가지 규칙이 있잖아요. 월요일마다 1시에 어디에서 항상 만나서 2시간 동안 회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하루에 언제까지 하루에 10시간을 투자해야지만 이 사람이 적극적이고 5시간을 투자해야만 적극적이고 꼭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깰 수 있는 거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각각 너는 이거를 하고 너는 이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미션을 수행해 오면 돼요. 서로 다 같이 하기보다는 업무 분배를 해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조율을 했다.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어필할 수도 있고요. 나의 강점을.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예시를 좀 드린 거니까 한번 참고로 해서 보세요. 어떤 경험을 설명을 하시던 간에 반드시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했던 경험,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했던 그런 행동에 대한 거를 반드시 담아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느낀 거는 무엇입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하시면 어렵지가 않아요. 4번 항목은 좀 더 쉬워요. 자원관리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세히 잘 보면은 여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사항을 극복한 경험이에요. 꼭 막 극복을 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뭔가 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깔끔하게 표현하신다고 하면 어떤 기존에 하던 방식이죠. 그런 부분들이 비효율적인 거예요. 비효율적인 상황이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이거를 시간 단축을 할 수 있고 업무의 효율화를 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거나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도입을 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기존의 팀원들에게 잘 설명을 하고 도입을 했더니 정말 시간 단축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성과나 이런 거를 달성할 때도 충분히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경험, 이런 부분을 좀 권해드려요. 어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부족한다고 하면은 내가 번뜩이는 그런 재치나 센스가 있었다고 하면 뭐든 생각해 보세요.
업무 시간 외에 별도의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를 결국 달성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을 적극성, 희생 이런 쪽으로 쓸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존에 대한 문제점을 잘 관찰을 하셔서 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도입하면은 훨씬 더 업무 효율이 날 거야 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좀 생각해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보면은 불필요한 부분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업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려운 부분이라고 좀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신 그런 경험을 전체적인 그 조직의 성과를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 만한 나의 기여다 이런 쪽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 센스나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부분은 정보 자소서 2번 항목에 분명히 있거든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영상 촬영을 한 게 있으니까 이것도 오른쪽에 제가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참고로 해서 보시면 예시도 있고 자소서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꼭 보세요. 바로 그럼 5번으로 볼게요. 이거는 그 격렬한 논의나 열띤 토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누군가 이렇게 토론을 활발하게 하고 이런 경험이 사실 많으신가요? 아마 별로 없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효과적으로 소통을 했을 때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경험, 이거를 적으라고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대부분 민원이라는 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민원이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관점에 따라서 기업이 오히려 더 주도적으로 뭔가를 더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지만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그리고 국민을 위한 그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시민 대상으로 많은 민원 발생이 일어나요. 실제 2017년에 보면 요 인천교통공사에서 우리 직원들이 되게 이런 힘든 상황들이 되게 많거든요. 기관사분뿐만 아니라 영무원 많죠. 그리고 버스, 콜택시, 그리고 콜센터 상담원, 특히 이런 상담원, 이런 분들이 인천교통공사 소속인데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았던 사례들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어요. 고객이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성희롱 사태, 막 어거지로 주장하는 분들, 술 취한 분들, 많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매뉴얼,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런 직원들을 감정 노동을 하는 그 대상으로 보고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주겠다. 이런 쪽으로 이런 캠페인을 벌였던 적도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예시를 먼저 드린 거는 많은 민원인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응대를 하고 만약에 억지 주장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분을 설득을 하고 어떻게 그분을 관리를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유사 경험을 물어보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르바이트를 하셨을 때도 분명히 진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고객들을 마주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뭐 무시를 했거나 그냥 알아서 해결됐거나 물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요. 이런 고객들은 당연히 손님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단 무시를 하고 일단은 말이 최소한 통하는 고객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뭔가 억울한 상황을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을 누군가에 들어주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난 그런 분들도 막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분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편에 서서 같이 기업을 욕한다든지 이렇게 같은 편이다라는 생각만 들게끔만 해줘도 되게 그 감정이 수그러들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어떤 것이 제일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나의 행동, 나의 말, 이런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효과적인 소통으로 이어진다고 보니까 이 부분 좀 생각하셔가지고 좀 잘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보다는 항상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주장을 하실 때 근거라는 거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실속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주장을 할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 팀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 내 주장을 따랐을 때 우리 기업이, 우리 팀이, 그리고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이런 게 분명히 있어서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는 이런 근거와 함께 제시를 반드시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도 분명히 이 부분은 설득력이 있고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랑 좀만 보완을 하면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내 주장대로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그만큼 준비를 했다는 것은 상대방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해줄 거고, 어떤 부분 의견 조율 과정만 서로 좀 논의를 한 다음에 바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만큼 내가 상대방을 배려한 나의 사전 준비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갈등 상황을 평소에도 줄일 수가 있고 설득을 할 때도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면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실 겁니다. 격렬하게 막 싸우고 열띤 토론을 하고 이렇게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상황 설명을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 민원인 응대를 해봤던 그런 경험이나 있으면 좋아요. 뭐 인턴 하셨을 때나 아르바이트 하실 때나 분명히 그 경험이 있으실 거거든요.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내가 충분히 이해했다는 그런 부분들, 그 과정 충분히 준비를 해서 내가 해결 방안을 이렇게 제시를 했고, 그렇게 제시를 한 이유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이유까지 말씀을 하셔서 결국 그분을 잘 이해를 해서 결국에는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흘렀다, 아니면 상대방이 생각한 대로 내가 인정을 하고 따라주었다, 뭐든 좋아요. 어떤 결과, 그래서 이 경험, 제일 중요한 건 효과적인 소통이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효과적인 소통이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주장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항상 문도에 표현을 해주세요. 아니면 소제목이라도 그 부분이 반드시 표현되셔야 돼요. 이번 2020년 상반기 인천교통공사 자소서 항목을 마무리하시고 필기시험 공부하러 얼른 가세요. 그리고 오늘 정도는 내가 쭉 쓴 자소서 내용이 정말 잘 썼는지,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가독성이 있는지 보는 사람 기준이에요. 접수를 마무리를 하시고 그 다음엔 바로 필기시험 공부를 하러 가세요.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중간 과정인 필기시험을 또 잘 보셔야 되니까 잘 보셔서 나중에 면접 코칭 때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도 필기시험 이후에 쭉 면접에서도 잘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랑 노하우랑 이런 것들을 그때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선 필기시험 최대한 집중하셔가지고 공부하고 계세요. 오늘은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항상 많이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